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경찰관 제이슨 밴 다이크의 제1급 살인 재판, 어제까지 6일째 증인의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이 검찰 측의 증언 청취는 이미 지난주에 끝이 났고, 이번 주부터는 변호인 측의 증인 증언을 어제까지 이틀째 듣고 있습니다. 이 라쿠인 맥다널 살인 사건, 워낙 여러모로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카고 경찰국장의 말로는 시카고 경찰 12,000명이 비상대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소요 사태가 예상이 되니까 경찰들이 12시간 근무제로 전환을 하고 휴무도 금지를 시키는 근무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각 커뮤니티 리더들과 그리고 상업지구의 사업주들과도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 사회에서는 영 액티비스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Black Lives Matter, 이 운동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젊은 시민 운동가들이 지금 전국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증언은 아마 내주까지 계속이 되고 그 이후에는 배심원들의 판결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배심원 12명이 있는데 전원 합의제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판결이 하루 만에 곧 나오게 될지 또는 오래 걸릴지 또는 합의가 안 되고 판결 불일치, 즉 헝주리가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재판정의 증인 신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검찰과 변호인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인 신문이 어제까지 6일 동안 계속이 됐는데 30명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중에 검찰 측 증인은 24명, 변호인 측의 증인은 6명이었습니다. 변호인 측 증언이 아직 계속이 되고 있으니까 증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 측에서는 주로 가해 경찰이면서 피고인인 제이슨 밴 다이크가 당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정당방위였다, 경찰에 훈련받은 수칙대로 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경찰 순찰차에 부착이 됐던 소위 그 대시보드 카메라, 그 비디오를 제시했습니다. 그 비디오 장면에 나오는 것, 시카고 시민들이 수없이 보아온 장면입니다만은 라쿠인 맥다널이 3인치짜리 손칼을 들고 경찰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최초의 경찰관들이 증언한 것처럼 그가 밴 다이크의 칼을 들고 달려들지를 않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증언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밴 다이크 바로 옆에 있던 경찰관이 7명인데 이들 중에 총을 빼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16발이나 쐈느냐 하는 문제인데, 가해 경찰관인 밴 다이크가 현장에 도착한 지 6초 만에 총을 빼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초 만에 라쿠인 맥다널이 쓰러졌습니다. 첫 발이 이제 치명상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5초 동안 밴 다이크가 사격을 더 했는데, 그래서 모두 16발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한마디로 흑인 생명을 경시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흑인 혐오 감정이고 1급 살인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변론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피살자가 경찰 쪽으로 급속히 접근을 했고 또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그래서 정당 방위의 수단으로 총을 쏜 것이다. 살인이 아니다. 경찰의 근무 수칙을 준수했을 뿐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변호인 측은 어제 자신들이 고용한 전문가에 의해서 제작이 된 4분짜리
컴퓨터 영상 제작물 비디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은 이어서 시카고 경찰관 또 쿠카우니 셰리프 등을 증언대에 세워서 피살자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또 범법을 자주 한 사람인가, 위험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3D 범죄 감식 회사의 비디오는 경찰차 대시보드가 찍은 비디오와는 다른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즉 피살자인 라쿠인 맥다놀이 경찰관 밴다이크 쪽으로 걸어오는데 수초 동안 그 양자의 거리가 39피트에서 13피트까지 좁혀지는 장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은 피살자가 가해자에게 갑자기 신속하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총을 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호인 측이 내세운 증인 경찰관들의 증언과도 일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차에 부착된 대시보드 카메라가 찍은 비디오와는 실제가 다르다. 그런 증언들을 했는데 화상도 흐려서 정확한 현장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는 증언을 현지 경찰관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가 재생한 비디오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평행선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피살자의 폭력적인 동작의 장면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3피트 정도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아직도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거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반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는 첫발 사격 장면,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나머지 피살자가 땅에 쓰러진 이후에 가해 경찰이 12.5초나 15발을 더 쏘는 것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제는 이 컴퓨터 재생 비디오를 배심원 12명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을까 또는 정당방위의 상황이 되었을까 이런 판단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또한 경찰관, 셰리프 또 그가 소지하고 있던 CTA 카드 등을 통해서 그가 평소에 얼마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인물이었는가, 위험한 사람인가 이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재판은 라쿠인 맥다놀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사자가 됐고 그를 죽인 밴다이크에 대한 재판입니다. 왜 사자의 인격에 대한 증언이 필요한가? 그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법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린치 머티리얼이라는 이론입니다. 1984년도에 일리노이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 있는데 살인 재판일 경우에는 피살자의 인격이라든가 폭력적인 성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채택할 수 있다.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변호인 측의 증언 청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을 주도한 빈센트 거건 판사는 피살자의 소지품에서 나온 CTA 버스 카드라든가 이걸 훔쳐서 시내를 배회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과 그리고 12시간 전에 만났던 경찰관 등의 증언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또는 증거 채택에 무리가 있다 이런 견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쿠인 맥다놀의 보석을 관리하던 경찰의 증언은 듣게 허락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앞으로 사격 당시에 경찰의 심리 상태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심리학자의 증언을 더 청취할 계획이고 이 증언은 내주까지 계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배심원들의 편결이 있게 됩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미 비상 근무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9월 26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원법사위원회가 오늘 28일 오전 9시 30분 브렉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표결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약 35년 전 캐버노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폭로한 크리스틴 포드 교수가 내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인 가운데 하루 만에 표결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내일 청문회에는 포드 교수와 캐버노 지명자 그리고 증인 3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개정을 놓고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협상 시한으로 정한 9월 말이 다가오면서도 접점을 못 찾은 가운데 양국 관리들은 어제 유엔 총회에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관리들은 캐나다와 재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캐나다를 배제하고 멕시코와의 양자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고,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온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캐나다의 국익이라며 시한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어제 법정에서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서 10년을 선고받고 수갑을 찬 채 필라델피아 몽고메리 카운티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코스비는 현재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어제 최종 판결된 것은 안드리아 콘스탄트 성폭행 혐의 단 1건입니다. 어제 선고에 따라 코스비는 지난해 헐리우드 건물 제작자 할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 촉발 이후 국내 유명 인사 가운데 처음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됐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전면적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군사 분야에서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어제 중국 정부가 다음 달 예정된 미 해군 강습 상륙함 와스프함의 홍콩 입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주재 미 영사관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미국과 갈등을 겪을 때도 미 항공모함 잔시 스테니스함의 홍콩 정박 요청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최근 70년 동안 할비에 이어서 최다 강우량을 기록한 폭풍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리케인 할비가 쏟아부은 폭우는 나흘 동안 약 14,000평방마일에 달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로 허리케인 플로렌스 역시 여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경우 노스캐롤라이나 피에트빌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렌스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지역 5군데 기상 관측소가 있는 14,000평방마일에 걸쳐서 평균 16인치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이는 할비 때의 평균 24인치 강우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쿡카운티 서버브 지역의 투표인 등록이 금년에 크게 늘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와 같은 투표인 등록의 증가 요인이 에이시안과 라티노들의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년 쿡카운티의 투표인 등록은 150만 명, 작년보다 약 12만 명이 늘어난 숫자인데 증가 부분은 대부분 투표 자격을 얻은 에이시안과 라티노 커뮤니티의 새 등록자들입니다. 제이슨 벤다익 재판 증언 청취 6일째를 맞아 변호인 측은 어제 컴퓨터로 재구성한 총격 장면을 배심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컴퓨터 비디오는 피살자가 가해 경찰관에게 13피트까지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도 피살자가 위협적인 동작을 하는 행동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쿡카운티 판사가 여성 검사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대에서 물러났습니다. 쿡카운티 형사법원의 마우리시오 아라우호 판사는 여성 검사에게 비치라는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검사와 25년 전 동창관계인데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이와 같은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흐린 곳 있겠고 오늘부터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48도.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70도, 밤 최저 73도. 금요일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면서 밤사이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44도.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61도, 밤 최저 51도입니다.